이 영상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 중에서도 아시아엔 굉장히 많은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린 아시아 각국의 선거 소식을 접하긴 의외로 어려운데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적기도 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는 국가도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2021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자료에 따르면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아시아 1등을 기록했고 전 세계에선 16등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아시아 대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2022년 3월 9일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그 중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6월 1일엔 또 다른 선거인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이미 뽑았는데 지방선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뽑힌 국가의 지도부는 국가 전반에 큰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하죠.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방의 일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넓은 지역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라는 개념을 생각해본다면 지방의 일을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처리해버릴 순 없겠죠. 각 시군구의 크고 작은 여러가지 일은 그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즉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잘 알 것이고 따라서 각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이며 각 지방의 일을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방선거의 시작부터 다가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지방선거는 1952년 무려 6.25 전쟁 중에 치러졌습니다. 정부 수립 때부터 재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해 놓았지만 당시 정부는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체계가 미비하고 국내 치안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선거를 미뤄왔죠. 그러나 곧 전쟁이 발발했고 결국 전쟁통의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입니다. 투표는 전쟁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서울과 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역, 북한군 게릴라가 활동하던 지리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진행되었는데 각 시 읍면의 기초의원과 각 도의 광역의원 투표로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90%와 81%라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이어진 1956년 지방선거에선 시읍 면장도 투표로 선출하게 됐고 1960년 지방선거에선 특별시장과 도지사도 투표로 선출하게 됐죠. 다만 1960년 지방선거 중 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가 38%라는 심각하게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투표로 인해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껴서라는 이야기도 있고 투표가 진행된 12월 29일 아침부터 투표소가 텅텅 비어있을 정도로 전국에 심각한 한파가 몰아쳤는데 이 한파 때문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건 이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자서식 투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서식 투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써내는 방식인데 당시엔 문맹률이 높았던 탓인지 무효표 비율이 동시에 진행된 도지사 선거에 2배나 나왔고 결국 자서식 투표 도입이란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편 지방선거는 1961년부터 겨울을 맞이합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설립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패나 민심분열, 예산 낭비 등과 같은 각종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의회를 해산했습니다. 이것은 제3공화국에서 이어졌고 이후 유신헌법엔 조국 통일이 될 때까지는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제4공화국에서도 지방자치는 보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1987년 구차개헌에서 유예 규정이 철폐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1991년 3월과 6월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가 각각 진행되며 지방선거는 31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부활했습니다. 다만 투표율은 55%로 높지 않았는데 지방선거가 오랜 기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1995년 6월 27일엔 드디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시에 뽑게 되며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란 이름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1회 지선에 한해서만 본래 4년인 임기를 3년으로 바꿨는데요. 똑같이 임기가 4년인 국회의원 선거와의 시간 차이를 2년으로 만들어 선거가 2년마다 번갈아가며 진행되도록 해 마치 정치인들에 대한 중간평가처럼 작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06년에 진행된 4회 지선부턴 아시아에선 최초로 외국인 투표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으로 시작해 최근 7회 지선에선 106,205명에 도달했습니다. 5회 지선부턴 최초로 전국 단위 교육감 직선제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감은 본래 간선제로 선출되었으나 이때부터 직선제로 바뀌어 각 지역의 주민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저조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회 지선에서 68.4%를 달성했으나 2회 지선에서 52.7%, 이어서 2002년 3회 지선에서 48.8%라는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를 저점으로 점차 투표율을 회복했는데 2014년 진행된 6회 지선부턴 전국 단위에선 최초로 사전투표가 진행되어 투표율 상승에 유의미한 역할을 했고 7회 지선에선 투표율 60.2%를 달성하며 1회 지선 이후 다시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수립과 함께했던 지방자치와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어떤 대표들을 어떻게 뽑게 될까요? 우리는 먼저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이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있는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뉘는데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각각 투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에 사는 사람과 전북 전주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각각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과 전라북도지사를 뽑아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인 종로구청장과 전주시장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지방의원 역시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을 뽑는데 국회의원 선거처럼 각각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의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총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회 지선부터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바뀐 교육감을 뽑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의원 투표용지를 보면 1-카, 1-나, 2-카, 2-나처럼 같은 정당에 2명 이상의 후보 이름이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선거구의 기초의원이 2명에서 4명까지 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각 선거구에 선출되는 인원 내에서 여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 명을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투표처럼 한 명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는 11개 지역구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되는데 해당 지역구에선 선출할 의원 정수가 3명에서 5명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교육감 투표용지는 모든 선거 중 유일하게 기호가 없이 성명만 적혀나갑니다. 후보들의 이름 순서는 어떻게 들어가나 궁금했는데 선거구에 따라 순서가 바뀐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한 표가 정말 소중하고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배우지만 사실 그 효용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내 한 표가 무언가를 바꾸기보단 그저 수많은 표 사이에 휩쓸려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나 하나 투표한다고 결과가 바뀌겠냐는 질문에 어울리는 유명한 사진이죠. 물론 이 고성군수 보궐선거의 경우엔 누군가 한 표를 행사해 두 후보가 동률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런 동률의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표 차이로 당선된 경우가 우리나라에 14번이나 더 있었다고 하니 우리의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표가 될 수도 있겠죠. 지방선거 투표율은 점차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하면 확실히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죠. 지방선거는 다른 두 선거에 비해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일을 담당하는 대표들을 뽑는 것인 만큼 우리 개개인의 생활에선 대선이나 총선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니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